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 사는 친구입니다. 오늘은 9월 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캘리포니아와 LA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식들 여러분들에게 뉴스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감염자가 600만 명을 넘겼다고 존스 홉킨스 대학 측이 어제 오전에 밝혔습니다. 오늘 이 시각 현재는 606만 4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재확산이 진행 중이던 지난 7월에 비해서 다소 진정된 상황이긴 하지만 일일 확진자는 여전히 지금 4만 명 선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 편차는 좀 있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한 4만 명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와 LA 지역 역시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있어서 지난 금요일 날 게빈 뉴섬 주지사가 캘리포니아 내의 모든 미용실, 이발관, 소매업 그리고 쇼핑센터의 영업을 어제부터 이제 재개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도 가장 많은 확진자가 있는 LA 카운티에서는 좀 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아직 허용한다는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비즈니스 업주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지난주부터도 계속 코로나19가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LA 카운티에서 계속 호전되고 있다. 조만간에 우리가 영업의 어떤 재오픈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준비를 안 했느냐 이런 이제 불만들인 거죠. 지금 LA 카운티를 제외하고 다른 오렌지 카운티라든지 샌버나디노라든지 다른 카운티에서는 이미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식당 내 서비스 영업을 재개했는데 LA 카운티만 유독 이게 이제 늦어지고 있으니까 사실 업주들 입장에서는 그런 불만들이 좀 나올 수 있긴 하죠. 그런데 지금 미국은 다음 주 월요일에 노동절 연휴가 있습니다. 지난번 5월 달에 메모리얼 데이 연휴라든지 7월에 독립기념일 연휴 때 그 이후로 이제 재확산이 늘어난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LA 카운티에서도 이번 노동절 연휴를 기해서 재확산 우려 때문에 지금 어떤 발표를 그리고 가이드라인에 대한 그 입장을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경제 재개방을 발표한 것을 두고 한 얘기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WHO 사무총장은 31일 날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진행한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바이러스를 더 잘 통제하는 국가일수록 더 많이 개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이러스를 통제하지 않은 채 개방하는 것은 재앙으로 가는 처방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맞는 얘기죠. 바이러스가 조금 누그러졌다고 해서 경제 재개방을 서두르면 사람들 간의 접촉도 이제 많아질 것이고 시민들의 어떤 긴장감도 풀려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 재확산이 될 것이다라는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뻔한 일이고 우리도 그런 경험을 했었잖아요. 셧다운 했다가 경제 재개방을 했다가 그로부터 1, 2주 만에 다시 셧다운을 하고 이번에 다시 이제 재개방을 두 번째 재개방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신중하고 조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 재개방을 하는 건 좋지만 서로 이런 위생 질서라든지 위생 관리,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가을 학기에 문을 연 캠퍼스들이 코로나19 감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서 대학 캠퍼스가 집단 감염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자체 조사에 따르면 전국 대학교 가운데 760곳 이상의 캠퍼스에서 2만 6천 명 이상의 학생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대면 수업을 재개한 지 1, 2주 만에 무려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그런 대학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도 USC, 지난번에 뉴스에 말씀드렸던 USC, 그리고 UC 버클리, UCLA, UC 얼바인 이런 속으로 지금 감염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몇 달 동안에 코로나19가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 즉 미성년자들 사이에서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가 미국 소아과학회 자료를 인용해 보도를 했는데요. 어린아이가 성인들보다는 코로나19에 걸리거나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은 낮지만 대유행 초기에 비해서
어린이 환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이런 상황 때문인가요? 그 미국 FDA 국장이 3상 임상 실험을 완전히 마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을 긴급 승인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전에 백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승인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해서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반대 입장을 낸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미 러시아나 중국이 백신 승인을 사용해서 자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많은 서방 국가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뉴스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FDA 국장도 알고 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물론 정식 승인과는 달리 긴급 승인이라고 이제 단서를 달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절차를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글쎄요 어떤 의도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민주당과 공화당이 전당대회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선거 유세에 돌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선을 두 달 정도 앞둔 요즘 가장 핫한 이슈는 위스콘신주 커노샤에서 일어난 경찰의 과잉 총격 사건인데요.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은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방화와 폭력 그리고 약탈로까지 이제 번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시위의 진원지인 위스콘신주 커노샤를 직접 방문해서 시민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겠다고 했고요. 바이든은 정치적인 고향인 펜실베니아 피츠버그를 방문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법과 질서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과 인종적 정의를 내세워 현 사태에 대한 책임론으로 반격하고 있는 트럼프 후보의 이런 프레임 전쟁이 격화되면서 이 문제가 대선 전국의 핵심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위 사태를 두고 두 후보가 정확하게 정반대에 서서 유권자들에게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요. 이런 어떤 사건을 가지고 정반대의 입장에 두 후보가 서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한쪽은 공권력이라든지 그리고 방화와 폭력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 서는 측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은 공권력의 과잉 진압과 인종차별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는 입장의 시민 입장에 이제 서고 있는 측이죠. 과연 여론은 어떤 흐름을 보일지, 그리고 유권자들은 어디에 더 힘을 실어줄지 주목해 볼 대목입니다. 네. 경제 소식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케빈 뉴섬 주지사가 어젯밤에 세입자 퇴거 유예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캘리포니아에서는 렌트비를 지불할 수 없는 세입자들을 보호하면서 주택 소유주들 역시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차압당하지 않게 됐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법에 따라서 세입자들은 오늘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렌트비 최소한 25% 이상만 내면 퇴거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LA 카운티와 LA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스몰 비즈니스와 비영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제4차 무상지원 신청 접수를 어제부터 접수받기 시작했습니다. 소상공인 그리고 very small business, 스몰 비즈니스 이렇게 세 가지로 세분화했는데요. 수입 확인을 위한 2018년도 또는 2019년도 세금 보고 기록과 영업기간 1년 이상 지난 사업자, 이런 업체들이 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9월 4일까지니까요. 해당되시는 분들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에 아래에 넣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미국 연방항공청으로부터 배송용 드론에 대한 운항 허가를 받았다고 경제매체 CNBC가 보도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마존이 드론을 이용해서 당장 배송에 나서는 건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비행과 시험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지금 유료 회원
유료 회원인 프라임 고객을 상대로 배송 시간을 단축하는데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고 2013년부터는 고객들이 현관문 앞에 30분 이내에 소포를 갖다 준다는 것을 목표로 배송용 드론을 시험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한편 드론 배송에 대한 승인은 지난해 4월에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이 소유한 윙이 드론을 이용한 상업적 배송에 처음으로 승인을 받았고 지난해 10월에는 UPS가 드론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날로 편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직접 매장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쇼핑하는 시대가 이미 왔고 주문해서 배송하는 시간 단축이 하나의 또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LA 사는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